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에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축구팀과 한국팀의 경기에 관한 뜨거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무려 4만 명의 중국 축구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얀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팀은 한국에게 0-3으로 아픈 패배를 맛봤습니다. 경기 후 얀코비치 감독은 한국은 매우 강력했다. 만약 내일 한국이 월드컵 준결승전에 진출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팀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기 전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세골을 허용하고 지더라도 그것을 승리로 여기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되자 팬들은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며 중국 팀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중국 팀의 무기력한 패배를 목격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역대급 관심을 받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한 축구 언론인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국은 마치 미친 듯이 뛰었지만 여유롭게 경기를 펼친 한국에게 0-3으로 패했다. 양 팀 간의 전체적인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대표팀에게는 한국에 맞설 만한 능력 있는 선수가 없었고, 특별히 경기를 못한 선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패배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국의 기자 페이는 이번 경기의 결과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 차이가 명확했다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력과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3차 예선 진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 기자는 한국이 세트피스와 페널티킥에서 드러낸 세심한 기술적 우위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중국과 한국의 축구 기술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다른 매체 티탄저우바오는 한중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이끈 한중전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국 대표팀은 유효 슈팅과 코너킥이 전혀 없었다며 경기의 한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중국이 한국을 맞이했지만 어떠한 이변도 없이 0-3으로 패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두 팀 간의 큰 격차를 지적하며 현재 한국 대표팀의 컨디션과 실력이 중국 대표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페이 기자는 김민재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민재 한 명의 가치가 중국 대표팀 전체의 약 6배에 달한다며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준의 센터백으로 성장한 반면 중국 대표팀 내 해외파 선수들의 현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휘 아래 한국 대표팀은 중국의 수비 라인을 우아하게 무너뜨렸고 그의 존재감은 경기 내내 눈부셨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비해 8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점유율에서도 65%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중국을 사실상 압도했다는 점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전략을 증명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선수들은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압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조규성 선수가 인상 깊다고 언급했던 중국의 센터백 장성롱은 경기 후 경기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PK 골을 허용할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원래 우리의 전략은 수비 후 역습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실점하면서 계획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리킥과 코너킥으로 연속골을 허용한 것에 대해 낙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해 한국과 같은 강한 팀을 상대로 한 경기를 즐겼다고 말하며 아시아 및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강력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베테랑 수비수 장림펑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0-3으로 패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필드 골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세트피스에서 우리의 대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때 볼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면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 11분에 페널티킥을 내준 주천재 역시 한국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첫 번째 PK골 상황에서는 페널티 지역이 혼잡했고
넘어지며 다리를 접었다고 생각했지만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팀의 개인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경기를 통해 자신에게 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천재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강인과의 맞대결이 매우 어려웠고 평소 최정상 리그 선수를 보기 힘든데 오늘 내 쪽으로 많이 온 이강인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의 민첩한 발 및 기술에 대해 감탄하며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이미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이후에는 그의 실력이 더욱 돋보이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매체 즈보바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 통계를 상세히 분석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경기 중 5번의 키패스와 1번의 도움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강력한 드리블과 슈팅 능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밀란을 상대로 성공한 골은 그의 빠른 발 및 연결 동작과 기술적인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죠. 마요르카에서 쿠보와 함께 뛰었을 때의 플레이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3-0으로 끝난 뒤 한국 매체들은 이 승리를 롤드컵에서 한국팀 T1이 중국팀 웨이보 게이밍을 3-0으로 이긴 사건과 비교하며 손흥민과 페이커의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다소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면서 농구, 탁구, 스케이팅, 다이빙 등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며 자국의 스포츠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중전이 끝난 후에도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양국 축구의 실력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였죠.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기량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자국 선수들의 기량에 대한 아쉬움이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우레이 선수와의 비교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순지하이의 아들과 손흥민 선수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팬들의 농담도 나왔어요. 이러한 반응은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 선수 간의 결전을 예고했지만 실제 경기는 이들의 기량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치 유치원생과 성인이 대결하는 듯한 차이를 보인 것이죠. 3-0의 스코어는 한국이 중국 축구에 양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지난 30년간 중국 축구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귀화 선수들이 있었을 때가 가장 희망적인 시절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골을 허용하지 않았고 해설위원들조차 경기 결과에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그는 경기를 장악하며 축구 거장의 풍격을 보여주었죠. 한국 축구 대표팀의 기량은 유럽 주류 리그에서 뛰는 축구 스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경기 결과는 그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졌지만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 축구 대표팀의 정신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오늘 같은 정신 상태로 계속 축구를 해야 한다는 격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물론 큰 점수 차로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비난보다는 격려가 더 많았죠. 큰 점수 차로 졌지만 욕 안 한다. 라는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 대표팀의 압도적인 기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의 태도와 노력은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플레이스킥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코너킥, 프리킥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며 전술적인 우위를 과시했죠. 이에 대해 중국 팬들은 국대가 지금 딱 이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중국 국대 오늘 잘했다며 격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일부 팬들은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팬들은 국대가 매우 잘했고 졌지만 영광스럽다고? 라며 반문하며 경기 결과를 넘어서 중국 축구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 대회마다 이랬는데 반성한 적이 있었냐? 라는 질문은 중국 축구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경기 결과와 별개로 중국 선수들의 외모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수들의 외모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축구 기량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한 실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패배를 진심으로 인정하자. 이 바로 격차야. 라는 목소리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경기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자기 반성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압도적인 우위는 여러 통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유효 슈팅이 영나는 사실은 한국의 골키퍼가 경기 내내 크게 바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한 네티즌은 한국 골키퍼가 골대 옆에 침대를 두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놀면서 해바라기 씨 까먹으며 90분 동안 경기를 지켜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익살스러운 비유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팀의 코너킥0, 한국 골키퍼의 지시 불필요성 등은 중국 팀의 공격적인 부진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우월함은 물리적인 조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중국 팀이 키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볼 경합에서 우세를 보이지 못했죠. 경기에 대한 중국 팬들의 솔직한 반응은 한국이 경기 내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와 같은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국 대표팀의 골키퍼가 경기 중에 심심할 정도로 중국 팀의 공격이 무력했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팀은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경기 파이팅에서 조 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자. 는 그들의 결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한 현실에 대한 인정과 함께 한국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